퇴직만 하면 여유로운 노후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통장은 비고 마음은 더 허전하네요. 이 말은 33년간 대기업에 다니다 정년퇴직한 61세 김모 씨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후는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후 몇 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바닥나고 국민연금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빈곤의 문턱에 다가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 은퇴 전후의 중장년층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과 함께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체면 때문에 알바도 쉽게 못 나가고 자녀 학비와 부모 봉양, 대출 이자 등 무거운 짐은 여전히 어깨를 짓누릅니다. 왜 대기업 출신조차 빈곤층으로 전락할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례 1. 연봉 1억이던 사람이 지금은 월세방 신세. 박정수 가명 64세 씨는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과 연금 포함 약 3억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간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아내의 꿈이던 카페 창업을 시도하다 약 1억 원을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그 후 생활비로 매달 4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고 아들이 대학교를 연장하게 되면서 추가 학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5년 만에 자산은 바닥났고 최근에는 서울 외곽의 전세 1억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체면이 있어 어디 가서 알바도 못하겠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박 씨의 말은 정년퇴직 후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가 얼마나 급속히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2. 중소기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죠? 김영자 62세는 식품 대기업의 회계팀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쳐 일했기에 은퇴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티타임도 즐기며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퇴직 전에 병을 얻으면서 의료비가 크게 들었고 자녀의 결혼 비용까지 부담하다 보니 퇴직금은 불과 3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지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메우는 중입니다. 대기업 나왔다고 해서 은퇴 후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매달 대출이자 걱정에 잠이 안 와요. 많은 60대들이 나는 대기업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늦추고 그 결과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노후 준비? 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이진우 59세 씨는 대기업 물류팀에서 28년간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이 돈을 투자해 편의점을 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락하며 폐업했습니다. 이후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60세를 앞둔 나이에 대기업 출신이라는 경력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국 요즘은 공사장 안전요원으로 일하며 월 120만 원 정도를 법니다.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건강보험료, 전기세, 물가 버틸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퇴직금은 영원하지 않다. 35억 퇴직금을 받아도 고정 수입 없이 계속 쓰기만 하면 몇 년 안에 바닥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평균 월 6,080만 원 수준. 집이 있더라도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의 계획 부재.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산관리, 건강, 가족 관계까지 종합적인 준비가 없으면 곧 위기가 닥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은퇴 10년 전부터 수입 다변화 준비. 퇴직 이후에도 소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소규모 창업, 부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소득 자산으로 바꾸기.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 자금으로 쓰기보다 소형 부동산 임대, 배당주 투자 등으로 월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소비 습관 대개혁. 은퇴 후에도 직장 다닐 때처럼 소비하면 곧 파산합니다. 은퇴는 고정 지출 축소가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퇴직이면 노후 걱정 없다는 믿음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누구나 어떤 직장이든 은퇴 후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50대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60대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빈곤으로의 추락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대기업 퇴직자의 노후 빈곤 왜 반복되는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은 안정과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60세 전후의 정년퇴직자들, 특히 대기업 출신의 은퇴 이후 삶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정년퇴직, 안정된 노후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 대기업 퇴직자의 빈곤 전락, 낯설지 않은 현실. 30년 이상 대기업에 근무한 인재들이 정년 이후 빈곤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금 수억 원과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은 단지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잘못된 선택 탓이 아닙니다. 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2. 왜 대기업 출신도 노후가 무너지는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노후의 붕괴는 준비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퇴직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 퇴직금은 마치 로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부 퇴직자들은 단기적 만족에 집중해 해외여행, 창업, 자녀 결혼 비용 등에 한꺼번에 쓰고 나면 금세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미래의 월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소비 자금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둘째,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65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더라도 대다수는 월 15만 200만 원 내외의 고정소득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지출을 보면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비, 교통비 등 필수 비용만으로도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셋째, 소득 없는 은퇴는 불안 그 자체에. 60세 이후에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자산은 줄어들고 불안은 커집니다. 이 시점에서의 감정적 스트레스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심리적 고립과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은퇴 이후 무너지지 않기 위한 실질적 전략 3가지. 전문가로서 권하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은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은 소비가 아니라 소득 구조화로 전환. 퇴직금을 단순 예금이나 소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매달 수익을 주는 구조로 만들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소형 오피스텔 임대, 분산된 배당주 투자, 소규모 점포 수익 배분 모델. 이런 방식으로 자산이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 은퇴 전부터 제2의 직업을 설계할 것. 단기 일자리나 막노동이 아닌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기반 프리랜서 전기, 소방, 보건 관련 자격, 온라인 콘텐츠 창작, 지역사회 강연 및 강사 활동. 직업의 스펙보다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소비 구조를 노후 맞춤형으로 재정비.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소비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예전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금세 자산은 줄어듭니다. 고정비를 대폭 줄이고, 자녀 지원은 계획적으로, 보험 및 구독 서비스 정리. 소비는 절약이 아니라 최적화입니다. 4. 마무리하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무너질 수 있다. 대기업 출신이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준비 부족이 아니라 오만과 방심입니다. 지금 당신이 5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까지 510년이 남아있다면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전략 수립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현금 흐름을 되살리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60세 이후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며 보낸 시간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첫 월급이 끊기는 순간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예기치 못한 지출은 계속 생기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60%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통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은퇴를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과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과연 당신은 이 현실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은퇴 후 모든 것이 끊겼다. 생활비 걱정에 잠 못 드는 현실. 은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두 가지 감정이 떠오르죠. 한쪽은 드디어 일에서 해방이다 라는 안도감이고, 다른 한쪽은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막막함입니다. 특히 한 달 한 번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과 두려움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의 첫 번째 고비, 예상치 못한 지출. 김 씨 63세는 35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1년 차에 갑자기 아내의 병원비로 목돈을 쓰게 되면서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예상했던 지출보다 2배 이상 더 들어갔죠.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전에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예상을 훨씬 넘으니 저축한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면 은퇴 후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의 두 번째 고비, 생활비 줄이기의 한계. 정 씨 58세는 2년 전 은퇴 후 강원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이사를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농기계 유지비, 비료값, 심지어 수도세와 전기세까지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도시에서 살 때보다 더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비료값은 매번 저희 예산을 초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골 생활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초기 정착 비용과 생활비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세 번째 고비, 연금만 믿는 위험성. 박 씨 65세는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물가 상승이 그의 계획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치솟은 식료품 가격과 전기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걸 요즘 들어서야 실감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연금이 따라가지 못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매달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 은퇴 생활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지만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금은 일정 금액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을 덜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소비를 줄여라는 조언은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은퇴 전부터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부동산이나 온라인 사업 또는 전문 자격증을 활용한 재취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 CEO 18세는 시골로 내려간 뒤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텃밭 채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용돈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매달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 돈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2. 생활비 구조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라.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하는 건 필수입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보험, 고급차 유지비 같은 비용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철저히 계획하고 매달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김씨 63세는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은 뒤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매달 어디에서 돈이 많이 새는지 알게 되니 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작은 사치가 큰 돈이 되더라고요. 지출을 통제하니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3.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뇌의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씨 65세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네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월 30만 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올바른 준비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모든 것이 끊겼다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세요.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을 덜기 위한 전문가 칼럼. 안정된 노후, 생활비 불안 없이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화두입니다. 30년 이상 일하며 쌓아온 퇴직금과 연금이 은퇴 생활을 지탱해 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물가 상승 등의 문제로 계획했던 예산이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제안합니다. 1. 은퇴 준비는 은퇴 후가 아닌 은퇴 전부터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야 비로소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반드시 은퇴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시. 이경수 CEO 19세는 3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하며 소소하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 시간을 보낼 취미로 시작했지만 채널이 성장하며 매달 50만 100만 원의 광고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수익인데 이 돈이 생활비의 일부를 책임져 주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전문가 조언. 수입원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 소규모 강의, 번역, 자격증 활용 등 자신의 경험과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통해 소소한 수익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2. 생활비 구조를 간소화하라. 불필요한 소비를 과감히 줄이는 법. 생활비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소비 구조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시. 김미정 씨 62세는 은퇴 후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어가는 생활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지출 항목을 세세히 분석한 결과 정기 구독 중인 OTT 서비스와 잘 사용하지 않는 보험료에서 매달 10만 원 이상이 새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서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가계부를 통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세요.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과감히 줄이세요. 자동차, 고급 휴대폰 등 유지비가 높은 항목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에서는 큰 수익보다 지출의 효율화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연금만 믿지 마라. 물가 상승에 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다 보면 결국 은퇴 후 몇 년 만에 예산이 바닥나고 생활비 부족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시. 박정호 씨 65세는 매달 1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충분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잦은 병원비 지출로 매달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전문가 조언.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계획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물가 상승을 대비해 투자나 자산 관리를 통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후로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융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4.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은퇴 후에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배움은 단순히 취미가 아닌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정선희 씨 64세는 은퇴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달았어요. 작은 배움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줬습니다. 전문가 조언. 디지털 기술, 외국어, 공예 등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배우세요. 배움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5.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유연하게 세우라. 은퇴 후 삶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지나친 이상향은 현실과 부딪히면서 더 큰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김동철 씨 67세는 은퇴 후 여행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로 여행은커녕 매달 생활을 유지하기도 벅찼죠. 김 씨는 여행 계획을 수정해 해외 대신 가까운 국내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며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더라고요. 현실에 맞게 바꾸니 더 만족스러워요. 전문가 조언. 계획은 언제든 수정 가능하다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세요. 삶의 작은 만족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은퇴 후 행복의 열쇠입니다. 이상적인 은퇴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배움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마련하며 현실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의 조언을 실행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나 정도면 은퇴 후에도 먹고 살 걱정은 없을 줄 알았어요. 이 말 은근히 많이 들립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60세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바탕으로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될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퇴직 후 택시든 경비든 뭐든 일은 하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60세까지 공장 반장으로 성실히 일했던 분이 퇴직 후 선택한 건 개인 택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에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타지 않는 날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출퇴근 수요 줄어들고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같은 경쟁도 많아지다 보니 막상 차를 끌고 나가도 수입은 쥐꼬리만큼, 오히려 차 수리비에 기름값까지 감당 못하고 결국 택시를 접었다는 씁쓸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왜 지금 은퇴 준비가 중요하고 어떤 착각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금은 냉정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1.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일자리가 없다가 현실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도 원하는 일자리, 그리고 수입이 나오는 일자리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례 1. 60세 공장 반장 출신, 택시 몰며 자존감 무너짐. 이분은 35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체력도 좋은 편이었어요. 택시 면허도 미리 준비해뒀고요. 하지만 막상 도로에 나가보니 승객 수는 급감, 경쟁은 치열했고 코로나 이후 택시 수요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루 수입 3만 원, 기름값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죠. 그마저도 손님이 없으면 놀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와야 했나. 일자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은퇴한 순간부터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2. 퇴직금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건 진짜 큰 착각입니다. 물가 상승률, 의료비, 자녀 지원비까지 계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는 더 필요합니다. 사례 2. 58세 퇴직 후 연금 120만 원, 월세살이 시작한 간호조무사 출신 여성. 20년간 병원에 근무했던 이분은 퇴직금으로 4천만 원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비 건강보험, 통신비, 식비, 관리비, 여기에 고관절 치료까지 겹치면서 적자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살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월세로 이사.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셨어요. 우리 삶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그 변수들을 대비한 준비가 없으면 퇴직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됩니다. 3.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좀 쉬자. 미안하지만 나중은 더 힘듭니다. 퇴직 후 체력은 떨어지고 일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시간은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쓸 돈이 없어요. 사례 3. 55세 자영업 접고 공사장 막노동 나선 남성. 이분은 자영업을 하다 적자 누적으로 가게를 접었습니다. 60 넘어서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결국 하루 12시간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기 시작했죠. 체력은 바닥났고 여름엔 탈진, 겨울엔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 퇴직 전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이 고생 안 했을 거라고 한탄했습니다. 지금 힘든 건 알지만 나중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게 나중에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현실적인 노후 수입 시뮬레이션. 월 얼마나 쓸 건지, 고정비는 얼마나 나갈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커버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소득의 일부를 노후 계좌로 분산해 보세요. 몸 관리와 재취업 가능성 점검. 60대에도 일하려면 체력이 전제 조건입니다. 운동은 필수입니다. 동시에 자격증 하나라도 준비해 보세요. 경비,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드론 자격증 등 은퇴 후에도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고정비 줄이는 구조 만들기. 월세를 전세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자동차 유지비 줄이기 등. 노후의 수입을 늘리기보다 더 쉬운 건 지출을 줄이기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대부분 일하면서 벌고 소비하면서 살아온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감각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차갑게 다가옵니다. 공장 반장도, 간호조무사도, 자영업자도 다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착각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퇴직 후에 해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노력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필요합니다. 전문가 칼럼. 60세 반장의 택시 인생, 왜 실패했을까? 은퇴 후 생계형 노동의 함정과 대비 전략. 한국 사회에서 60세는 법적으로 정년의 마지노선입니다. 과거와 달리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고 퇴직 후에도 2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은퇴를 단지 쉬는 시기로 착각하거나 그때 가면 뭔가 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퇴직을 맞이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런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은퇴 후 일자리는 있을 것이 아니라 찾기 어려운 것이다. 60세 공장 반장이 퇴직 후 택시기사가 되었지만 손님을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했다는 뉴스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개인 택시 운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57.6%에 달합니다. 고령층이 몰려있는 택시업계에서 이미 경쟁은 극심하고 수요는 감소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 카카오티, 우티, 대리운전 등의 활성화는 전통적 방식의 영업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차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체력과 자본을 소진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과연 충분한가? 많은 이들이 퇴직금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하고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이 개시되는 시점부터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대와 다릅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2024년 기준 약 62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중 70%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 수령.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만 잡더라도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만성질환, 병원비, 부모 봉양 또는 자녀 지원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더해지면 재정 압박은 급속히 심화됩니다. 한 간호조무사 출신 여성은 퇴직금 4천만 원과 국민연금 120만 원을 믿고 월세 생활을 시작했지만 2년 만에 적자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의료비와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나중에 준비하겠다는 착각, 은퇴 후 준비는 더 어려워진다. 퇴직 후 새로운 자격을 따고 일자리를 찾고 수입을 만든다는 계획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체력적 한계, 심리적 위축, 사회적 연결 부족 등으로 좌절됩니다. 사례로 자영업 실패 후 55세의 건설 현장 막노동으로 전환한 남성은 체력 저하와 부상, 의료비 부담으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이 나이에 고생이라도 해야 살 수밖에 없다는 심정은 많은 은퇴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대비 3단계 전략. 1. 노후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수입 퇴직금,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모든 자산의 월별 수입 예상. 지출 고정비 주거, 식비, 보험, 변동비료, 여가, 예상되는 긴급비용. 결과 최소 20년간 유지 가능한 플랜을 시뮬레이션하고 부족분을 파악. 예월 연금 90만원, 고정지출 130만원, 매월 40만원 부족 추가 수입 마련 필요. 2. 소득형 자산 준비 자격증 확보. 자격증 추천.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실버케어 자격증. 바리스타, 드론, 반려동물 관련 자격 등. 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소형 임대사업, 블로그 유튜브 수익화, 귀농형 소득작물 재배 등. 노후에는 몸으로 버는 일보다 자산이나 지식으로 버는 일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3. 생활 구조의 최적화, 고정지출 줄이기. 주거비 다운사이징, 전세 외곽, 소형주택 전환 시골 귀촌 등. 자동차, 감차, 차량 유지비 절감, 대중교통 카쉐어링 활용. 소비습관 점검 구독 서비스, 외식비, 불필요한 보험 정리. 월 지출 3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현실의 시작이다. 퇴직 후 우리는 다시 초보가 됩니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소득원,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수많은 변수에 노출됩니다. 은퇴를 일의 끝이 아닌 현실 생존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는 지금 은퇴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장 반장님처럼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여성도, 자영업자도 모두 공통적으로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은퇴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의 퇴직자들이나 60세를 넘긴 분들에게는 재취업의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경력을 쌓은 사람들도 막상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들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숫자가 정말 큰 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 현실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수십 년 경력, 그러나 현실은 문턱에서 좌절. 김 씨는 54세에 삼성전자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갈고 닦아온 경력과 능력이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직 시장에 나오니 나이는 경력보다 훨씬 큰 장벽이었습니다. 몇몇 기업은 그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를 채용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원하는 자리를 찾지 못했고 점점 좌절감이 쌓였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건 경험도 중요하지만 젊고 활기찬 에너지였던 것이죠. 김 씨는 경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이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최신 기술을 익히고 소셜미디어에 친숙해지며 디지털 마케팅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결국 한 중소기업에서 그의 열정과 배움을 인정받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죠. 김 씨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례 2. 40년간 헌신했던 회사, 그러나 퇴직 후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 이 씨는 55세까지 한 회사에서 충성하며 일해왔습니다. 그의 경력과 성실함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감이 넘쳤지만 막상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기대와 달리 냉정했습니다. 경력은 인정받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우리에게는 60세 이상을 위한 자리가 없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재취업의 어려움을 깨닫고 기존의 경력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고정된 수입을 보장하지 않았지만 자유로운 시간 관리와 자신만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은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고 고객들을 찾아 나가며 자신의 능력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그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나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나만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례 3. 급여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유지하는 것. 최 씨는 60세가 넘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급여 수준이 낮더라도 직장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한 곳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자존감이 크게 상했습니다. 이때 그는 직장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최 씨는 취업 대신 작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은 적었지만 매일 아침 일찍부터 몸을 움직이고 자연 속에서 일하는 것은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소규모 농업 관련 비즈니스로 발전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최 씨는 돈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치를 스스로 찾고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결론,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새로운 가치 찾기.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의 재취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회는 빠르게 변하며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과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막연한 위로보다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력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와 동시에 스스로에게 맞는 방식으로 변화와 적응을 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의 벽을 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 퇴직 후 재취업의 현실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가 넘은 사람들, 특히 대기업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사람들도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현장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이 무시되거나 신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경력을 개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알아봅시다. 1.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자. 재취업의 첫걸음은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퇴직 전까지 쌓아온 경력과 경험이 소중하긴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이전 경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홍 씨라는 분은 퇴직 전까지 제조업 분야에서만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IT 관련 기술을 배웠고 그 결과 한 IT 회사에서 데이터 관리 업무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홍 씨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배운다는 마음으로 임하니 새로운 일을 해내는 즐거움이 크더라라고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배우는 데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셈이죠. 2. 자격증과 교육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자.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이 가진 경험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교육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고용시장에서는 최신 기술이나 특정 분야의 자격증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관리직에 있던 이 씨는 퇴직 후 HR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인사관리자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HR에 대한 전문성을 더하니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오히려 신뢰할 만한 인재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 씨는 지금도 매년 두세 번은 새로운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우고 도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에 도전하자.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고정된 직업 형태를 버리고 프리랜서나 자영업 또는 소규모 창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가 최 씨입니다. 최 씨는 30년간의 금융업 경력을 가지고 퇴직했지만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는 기존에 쌓아온 금융 지식을 활용해 프리랜서 재무 컨설턴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고객들이 찾아왔고 이제는 매달 꾸준한 수익을 올리며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남들이 주는 자리가 없다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은 고정 수입이 없다는 부담이 있지만 스스로 일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 경력과 인맥이 있는 퇴직자라면 자신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일에 도전하자. 퇴직 후 경력을 활용해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 강의나 멘토링 역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경력자들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강 씨는 퇴직 후 경영 분야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오랜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각종 기관에서 강의 요청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강 씨는 내가 쌓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껴요 라고 말합니다. 마무리. 재취업의 새로운 시각, 적응하고 도전하라. 퇴직 후 재취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와 경력만으로는 더 이상 재취업의 문을 쉽게 열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변화에 열린 자세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퇴직 후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경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